안녕하세요. 1학년 수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입니다. 프린트는 22호고요. 교과서는 70페이지 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가 있는 사람은 교과서로 보시면 훨씬 더 컬러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과서 있는 사람은 교과서를 펴주세요. 교과서 70페이지 이차 함수의 최대 최소 보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보면요. 또 분수에서 두 학생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물줄기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 물줄기의 모양은 전부 다 어떤 모양이에요? 이런 포물선 모양으로 올라갔다 내려오죠. 그러니까 여기 가장 높은 위치를요. 무엇을 사용하면 이차함수니까 이차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이렇게 위로 볼록인 함수는 이걸 무슨 점이라고 부른다? 꼭지점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를 사용하면 이 최대 높이를 구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아래에 있는 탐구학습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이 물로켓을 발사를 했는데 그 발사 지점으로부터 날아간 수평거리 x와 지면으로부터 높이 y 사이에 이런 식이 성립한대요. 이건 실제로 구할 수 있는 식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몇 차 함수로 되었어요? y가 x에 대한 2차 함수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차 함수는 무엇이라고요? 포물선으로 그려진다고 했죠. 그래서 포물선입니다. 이때 이 2차 함수, 이 로켓이 이렇게 날아가는 이 방향에서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의 높이래요.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높이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디가 된다? 여기 꼭지점이 된다고 했어요. 정확히는 꼭지점은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20,21의 꼭지점 중에서도 무슨 좌표? y좌표입니다. y좌표. 그래서 이 y좌표를 살펴보면 21이니까요. 이 y좌표의 값이 바로 최대의 높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래의 부분 볼게요. 2차 함수의 함수값 중에서 포인트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궁금한 건요. 이것의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 또는 가장 작은 값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다시 가장 큰 값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이제 최대값이라고 하고요. 가장 작은 값은 최소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시옷이 들어간다라는 거. 최대값, 최소값이라고 하고요. 최대값은 앞으로 기호, 우리 약속할까요?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만 약속합시다. 최대값은 대문자 M으로 쓸 거예요. 그리고 최소값은요. 맥시멈, 미니멈 해서 소문자 M으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이 말 그때그때 쓰기가 불편해서 다시 선생님은 앞으로 최대값은 대문자 M으로 최소값은 소문자 M, 스몰 m으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할 것은요. 함수값 중에서 가장 큰 값과 작은 값 이거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럼 함수값이라 하면요. 무엇이냐면요. 그래프가 그려지는 무슨 좌표 중에서 그래프의 y좌표 중 모임이에요. y좌표들의 모임이라 하겠습니다. 그래프의 y좌표들의 모임이 바로 함수값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살펴보면 이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이 2차 함수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에서 꼭지점은 0,1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래로 볼록인 포물선입니다. 이때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파란색, 빨간색으로 다시 그리게 되겠네요.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이 점들 중에서 y좌표의 모임을 우리는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y좌표들을요. 그래프의 y좌표가 함수값인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은 y좌표는 우리가 위아래 방향으로 세로 방향으로 체크를 하죠. 위로 올라갈수록 y좌표가 큰 거고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y좌표가 작아지니까 함수값, 즉 y좌표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은 이거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으면 되고요. 그 다음 y좌표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이거 중에서 가장 아래쪽에 내려와 있는 값을 찾으면 되겠어요.
그럼 가장 아래쪽에 있는 값은 이거 보이시죠?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그래서 이 지점이니까 아이고 잘 안 보여서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이 가장 작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우리 최소값은 스몰 m으로 쓰기로 했어요. 최대값은 보니까요. 가장 높은 값이라고 했는데 이 뒤에도요. 꾸준히 쭉 끝없이 올라가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값이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 없죠. 이런 경우는 뭐라고 말해줍니까? 최대값은 없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값으로 딱 특정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값이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한없이 끝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값은 없고요. 최소값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요. 이 반대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 경우는요. x제곱의 개수가 음수다 보니까 위로 볼록인 그래프입니다. 꼭지점의 좌표는요. 여기 보이시죠? 0,2. 그래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인데 이때 이것의 함수값 중에서 함수값이라고 하면 뭐예요? y좌표라고 있어요. 위아래로 넘나들면서 방향을 살펴보면서 그 중에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이 있는지 볼까요? 가장 큰 값은 이거 중에 가장 큰 값은 어디가 될 것이다? 여기가 가장 큰 값이 되겠죠. 그 다음 가장 작은 값은요. 한없이 끝까지 내려가니까 최소값은 없게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은 없고요. 최대값은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죠.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값은 2인데 이때도 조금 더 정확히 써주면 x가 얼마일 때 이것처럼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이 얼마다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x가 0일 때 최대값은 2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은 이야기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를 살펴보면요. 여기 확대를 좀 시킬게요. 어떤 함수에 이건 이제 2차 함수뿐만 아니라 모든 함수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모든 함수의 무슨 값 중에서요? 함수값 중에서. 다시 봅시다. 함수값이라 하면 그 그래프가 그려지는 y좌표 값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본다? 위아래를 가지고 살펴본다는 겁니다. 함수값은 y좌표를 보는 거니까 위아래쪽으로 훑으면서 가장 큰 값, 그럼 위치상으로는 가장 위에 있는 값이 되겠죠. 이걸 우리는 최대값이라고 부르고요. 가장 작은 값, 그러면 가장 아래에 있는 값이 되겠죠. 그걸 우린 최소값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최대값과 최소값은 함수값에 관한 이야기니까 y좌표를 살펴볼 거고요. 가장 위에 있는 값, 최대값이 되겠죠. 가장 아래에 있는 값, 최소값이 되겠죠. 최소값.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 이 이차함수에서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한다? 이 식을 이런 식으로 고쳐본다. 우리가 형을 말할 때 이러한 모양을 다 풀어서 전개한 모양을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쁘게 꼭지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인지 P, Q 보이시죠? 이렇게 예쁘게 고쳐주는 모양을요. 표준형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표준형 모양으로 고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연습. 혹시 아직 중학교 3학년 때 수학을 잠깐 쉬셔가지고 안 하신 분들은 이 일반형을 무엇으로 고쳐서 표준형으로 고쳐서 무엇을 구할 수 있는 연습을 한다?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지금 공부를 할 건데 반드시 일반형으로 표시된 2차 함수를요. 꼭지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표준형 모양으로 고치는 연습. 이게 표준형이에요. 이걸로 반드시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2차항의 개수가 뜻하는 건요.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를 뜻합니다. 그래서 A가 양수면 위로 볼록이 되겠죠. 모양상으로. 그 다음 A가 음수면 아래로 볼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모양도 그렇게 됐고요. 이때 그럼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 반대로 바뀌었죠. 여기가 아래죠. 아래로 볼록인 경우 여기는 위입니다. I'm sorry. 아래로 볼록인 경우에는요. 이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 중에서 y값 중에서 가장 작은 거
최소값이 존재하는데 그럼 y좌표 q를 읽어야겠죠. 최대값은 한없이 끝까지 올라가니까 최대값은 없고 최소값만 존재합니다. 최소값 쓰는 거 잘 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쓸 겁니다. x가 p일 때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최소값 q를 갖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쓸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도 이제 생략해서 난 스몰 m으로 쓸 예정이에요. 그럼 여기로 가볼까요? 이런 경우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다 보니까 이번에는요 최소값이 없는 상태에서 최대값만 꼭지점에서 존재하게 되겠죠. x가 p일 때 최소값 q입니다. 다시 이런 경우에는 꼭지점에서 x가 p일 때 최대값, 이건 가장 위에 있는 값이니까 최대값 q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말이 없다면, x의 제한이 없다면요, 이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인 경우에는 최대나 최소 한 개씩만 갖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 했죠? 좀 전에 썼죠? 일반형으로 표시된 이차함수식을요, 꼭지점을 좌표를 구할 수 있도록 표준형으로 고치는 연습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거 연습 까먹은 사람 다시 하러 가겠습니다. 우리 이제 프린트로 가볼까요? 여러분은 프린트의 개념 확인을 보시고요. 선생님은 여기 컬러풀한 이 그림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기로 가겠습니다. 프린트 개념 확인 1번입니다. 프린트 개념 확인 1번 문제가 바로 이 아이예요. 이 아이가 일반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꼭지점을 좌표를 구할 수 있는 표준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무엇을 사용하냐면요. 완전제곱식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제곱식은 x제곱 빼기 2x, x의 개수까지만 봅니다. 그리고 이것에 반의 제곱이 필요하죠. x 빼기 p의 제곱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 전개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p의 x 플러스 p제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p는 x 개수의 절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호도 데리고 가시고요. 그래서 이것을 완전제곱식으로 고치려면 더하기 1이 필요한데 뒤에 이미 더하기 1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x-1의 제곱으로 고칠 수 있고요. 그럼 꼭지점의 좌표도 구하러 갑시다. 꼭지점의 좌표는 x가 얼마일 때? 1일 때 y좌표는 뒤에 없죠. 뒤에 없을 땐 0으로 보시면 되죠. x에 1 넣으면 실제 y좌표 0 나오잖아요. 꼭지점의 좌표가 1,0이면서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이차함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무엇이다? 최대의 최소를 찾아야 되는데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거는요. x가 1일 때 이거 무슨 값이에요? 최소값이죠. 최소값 얼마를 갖는다? 최소값은 무슨 좌표? y좌표를 말해줘야 합니다. x가 1일 때 y좌표 얼마? 0을 갖는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최대값은요. 한없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부분 가볼게요. 오른쪽 부분 여러분 2번입니다. 개념 확인 2번 문제 보세요. 요거 표준형으로 고쳐야 합니다. 첫 번째 할 일 어떻게 해요?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인 경우 1이 아닌 경우는 반드시 묶습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묶어요. 그런 다음에 이 상수항 2는요. 나중에 처리할 거예요. 나중에 2 아껴두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완전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이것의 반의 제곱을 더합니다. 이거 반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필요하겠죠? 그럼 여기에 더했으니까 한 번은 뭐 해줘야 돼요? 빼줘야 돼요. 그러면 더하기 빼기 했으니까 0을 더한 셈이죠? 그리고 2는 나중에 뒤에 갖다 처리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끊어요. 그럼 이 부분은 무엇으로 쓸 수 있어요? 여기 보이는 x-1의 제곱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쓸게요. 마이너스 x-1의 제곱으로 쓸 수 있고요. 이때 조심할 거 어느 부분을 조심한다? 이 부분은요. 앞에 이 마이너스를 지금 분배시켜서 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플러스 1로 바뀌어요. 그리고 원래 있던
녹색 플러스 2까지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와 주시면 여기 부분이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3으로 변신을 하게 되겠죠. 이 과정이 이미 중학교 때 끝내고 왔어야 되는데 연습 안 된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차근차근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스스로 꼭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꼭지점의 좌표 우리 부르러 갑시다. 꼭지점은요. x가 얼마일 때 여기가 0 되는 부분 x가 1일 때 y좌표는 얼마입니까? 3이 나와요. 즉 1,3이 꼭지점의 좌표고요. 1,3에서 그러면 이제 그래프 모양도 그리러 갑시다.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이면요. 위로 볼록인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꼭지점에서 이건 무슨 값이 됩니까? y좌표니까 위아래로 봤을 때 얘가 가장 위에 있는 값이죠. 그러니까 이건 최대값이겠네요. 갑니다. x가 얼마일 때? 1일 때 최대값 대문자로 쓸 겁니다. 최대값 3을 갖는다 이렇게 표시해 주고요.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는 한없이 내려가기 때문에 최소값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개념 확인 1번과 2번을 프린트에 다 적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프린트에서 문제 1번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로 가서 볼까요? 이 부분 여러분이 스스로 채우셔야 되겠죠? 교과서 보시면서 채우세요. x가 p일 때 꼭지점에서 x가 p일 때 x좌표죠. x좌표는 오른쪽 왼쪽으로 방향을 이동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x축 x가 p일 때 y좌표 높이는 얼마가 된다? q가 되겠네요. 최소값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에 최대값은요 한없이 커지기 때문에 없다라고 했죠. 반대로 이 경우는 뭐예요? 위로 볼록일 때는 최소값이 한없이 내려가기 때문에 최소값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값이 존재하죠. 가장 위에 있는 값 x가 p일 때 최대값 q가 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개념 확인 문제 아까 교과서 할 때 했어요. 문제 1번 가겠습니다. 문제 1번 이거 풀어볼게요. 오 이거는요 예쁘게 표준형으로 정리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할 일은 뭐예요? 모양과 꼭지점 이거 알아내면 돼요. 그럼 모양 꼭지점부터 하러 갑시다. 꼭지점은요 어떻게 됩니까? 꼭지점은요 이미 표준형으로 고쳐져 있으니까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든 x좌표 얼마? 1, 그럼 x에 1 넣으면 이 부분이 0으로 사라지잖아요. 이 부분이 0이 되면서 남는 거 4만 남겠죠. 그래서 꼭지점은 1,4입니다. 그럼 1,4 찍을 거예요. 1,4 여기가 1이고 y좌표 4 여기가 꼭지점이고요. 모양은요. 모양은 x제곱의 개수가 음수다 보니까 위로 볼록 모양 나와야겠죠. 그래서 위로 볼록인 모양 대충 하나 이렇게 그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볼게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x값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 큐에 쓰겠습니다. 최대값의 경우에는요. x가 얼마일 때? 최대값의 경우에는요. x가 얼마일 때? 1일 때 x좌표 보셔야 돼요. x가 1일 때 최대값 대문자 m으로 쓴다고 했어요. 4를 갖는다. 만약에 혹시 이게 시험 서술형에 나오거든. 그때는 최대값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 최소값의 경우에는요. 한없이 끝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최소값은 없다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두 번째 여기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이거 쭉 풀어서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건 일반형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 중학교 때 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한 사람은 오늘이라도 다시 하시라고 했어요. 이거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꼭지점의 좌표 구해봅시다.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6x까지만 담아 오시고요. 마이너스 7은 아껴뒀다가 이따 합시다. 반의 제곱이 필요합니다.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요. 그러니까 여기 반 6의 반은 3이죠. 3의 제곱이 있으면 이건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어요. 9죠. 없는 9를 데려왔으니까 한 번은 뭐 해준다? 빼준다. 그런 다음에 빼기 7까지. 이 경우엔 가로 앞에 부호가 플러스니까 얘를 그냥 빼셔도 되겠네요. 이제 밖으로. 그래서 여기까지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면서 빼겠습니다. 그럼 이거 제곱
얼마예요? x 플러스 3의 제곱과 뒤에 마이너스 둘 다 합치면 마이너스 16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꼭지점의 좌표가 보이는 모양으로 표준형으로 변신을 시켰어요. 이거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표준형이 되었으니까 꼭지점의 좌표 쓸어 갑시다. 꼭지점의 좌표는 x가 얼마일 때 이 부분이 0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0 되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3일 때 콤마 y좌표는 여기 뒤에 거 바로 읽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6 이렇게 꼭지점의 좌표 구했습니다. 그럼 모양상으로 봤을 때 보니까요.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16 저 아래 내려갔고요. 모양은 x제곱 개수가 양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래로 볼록인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럼 어디서 가져요? 꼭지점에서 무슨 값? 최소를 가질 거니까 최소값은요.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 스몰 m으로 쓸 거예요. 최소값 스몰 m은 마이너스 16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최대값은요. 한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값은 어떻게 돼요? 최대값은 없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다음 오른쪽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부분 교과서 있는 사람은 교과서를 꼭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고등학교 내용에서 추가된 건 사실 여기서부터예요. 이 앞에 왼쪽 내용은요. 이미 중학교 때 했던 부분들이고요.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오는 부분 딱 이겁니다. 최대최소를 구하는데 무엇이 나온다? 제한된 x의 범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부터가 사실 고등학교 때 추가된 내용이고요. 이 왼쪽 부분은 여러분 언제 했다고요? 중학교 때 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내용 다시 가보면요. 이번에는 최대와 최소를 찾을 건데 x의 범위를 제한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제한된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2차 함수의 최소값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보는 그래프의 시야를 줄이면 돼요. 그래서 가볼게요. 만약에 제일 먼저 할 일 일반형을 이러한 표준형으로 예쁜 모습으로 꼭지점의 좌표가 보이는 이러한 표준형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2차 함수 표준형으로 고친 다음에요. 최대최소를 알기 위해서 보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요. 2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 꼭지점입니다. 꼭지점의 포함 여부를 반드시 살펴보셔야 돼요. 꼭지점의 포함 여부에 따라서 결국 최대와 최소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 표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 거는 뭐냐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데 제한된 x의 범위까지 나왔다면 꼭지점이 그 범위 안에 포함되는지를 보시고 최대와 최소를 찾으면 됩니다. 외울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림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해봅시다. 만약에 여기에서 보면요. A가 양수입니다. 아래로 볼록이겠네요. 아래로 볼록인 모양의 2차 함수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꼭지점의 x좌표 보이십니까? 여기서 꼭지점의 x좌표는 얼마예요? 이건 항상 꼭지점은 P, Q로 고정이죠. 그런데 이 꼭지점의 x좌표가 주어진 범위 알파와 베타 사이에 꼭지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다 보는 게 아니고 이 2차 함수 그래프는 점선으로 두고요. 그 안에서 x의 범위가 알파부터 x의 범위가 베타까지 제한이 돼 있다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그래프는 이 빨간색 부분만 보는 겁니다. 제한된 범위가 x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는 건 우리가 봐야 될 그 그래프의 범위도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건 함수값의 최대 최소니까 이 그래프상의 y값의 가장 최대와 최소를 찾으면 돼요. y값이 가장 큰 것은 어디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최대값이 되겠죠. y값이 가장 작은 건 아래에 있는 거. 가장 아래에 있는 건 어디 있어요? 좀 여기에 보이나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 굳이 쓰자면 최대값은 가장 위에 있는 누가 될 것이고 f 베타가 될 것이고 즉 f 베타 어려워하지 마세요. 베타를 f식에 넣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최대값은요. 다시 선생님 말을 바꿨네요. 여기 베타가 아니고 여기는 뭡니까? f
최소값이니까 FP가 되겠네요. 꼭지점에서 최소를 갖습니다. 최대값은 가장 위에 있는 값 F 베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이 경우에는요. 그림상으로만 봐도 충분하죠. 이 경우도요. 만약에 원래 검정색 그래프가 원래 이차함수였는데 범위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요만큼으로 잘렸어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될 그래프는 무엇으로 바뀐다? 요만큼으로 제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 중에서 y값, 즉 함수값의 가장 큰 값은 어디가 될 것이다? 위에 있는 값, fp가 최대값이 되겠나요? 그럼 최소값은요. 이거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f베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f베타입니다. 그럼 이 둘의 공통점은요. 어찌되었던 꼭지점에서 최대와 최소를 갖게 된다. 왜냐하면 꼭지점이 그 제한된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점은 꼭지점에서 최대나 최소가 반드시 나오고요. 그 나머지 하나의 값은요. 이제 어떻게 돼요? 꼭지점에서 멀어질수록 여러분 2차 함수는요. 좌우 대칭입니다. 꼭지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대칭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대칭축에서 멀어질수록 이 그 값이 점점 높아질 것이고 여기서도 대칭축에서 멀어질수록 더 낮아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꼭지점과 양 끝의 함수값 중에서 대칭축으로부터 멀어지는 값에서 나머지 하나의 값이 최대나 최소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는 뭐예요? 저 2차 함수를 다 보는 게 아니고 저 2차 함수 중에서 범위가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잘렸어요. 즉 꼭지점이 이 주어진 범위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겁니다. 꼭지점이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요. 이 꼭지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지 않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대값은 이거 중에서 가장 큰 값, 위에 있는 값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이 가장 위에 있는 값, 이 값이 최대값이 될 거예요. 가장 아래에 있는 이 값이 최소값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꼭지점이 이 안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 경계의 양 끝의 함수값에서 최대와 최소를 모두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 가볼까요? 오른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검정색 점선 그래프 중에서 제한된 범위 알파와 베타로 제한을 뒀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바뀌어요. 그럼 이 부분에서 y값 중에 가장 큰 값은 이게 그려지는 부분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값인 f베타가 될 것이고 최소값은 가장 아래쪽에 있는 유놈이 될 것인데 이 두 개의 값은 어떻게 하는 거다? 이 경계, x축 범위의 경계에서의 양 끝값이 바로 최대와 최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이제 좀 줄여서 해볼게요. 좀 줄여서 해보면요. 이 제한된 범위가 나왔을 때는요. 이 꼭지점의 포함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고쳐야 꼭지점이 포함되는지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 범위 안에 꼭지점이 있다면 꼭지점에서 하나의 값을 갖고요. 나머지 하나를 이 범위 양 끝 중에서 하나를 찾으면 될 건데요. 문제를 보고 판단을 해봅시다. 이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보이는 대로 쓰세요. 최소값 아래에 있는 거 F 알파, F 베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요. F 최소값이 여기서도 F 알파죠. 아래에 있는 거 F 베타 이렇게 되겠습니까? 알파 베타 여기는 알파 베타. 그 다음 그래서 F알파, F베타를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이 그림의 상황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풀이로 가볼게요. 보기 문제를 한번 보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 이차함수를 먼저 그려봅니다. 첫 번째, 저 이차함수를 검정색 점선으로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아니, 다른 색으로 하나 그려볼게요. 1,1에서 꼭지점을 갖고요. 1,1에서 꼭지점을 갖고요. 그 다음 모양은요.
1 아래로 볼록인 이러한 이차 함수가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보지 않고 우리의 시야를 좁힙니다. 얼마부터 얼마까지로요? x가 0일 때부터 3일 때까지 시야를 좁힐 거예요. x좌표가 0일 때부터 1, 2, 3일 때까지로 시야를 좁혀서 그래프를 다시 자르면 0부터 3까지 우리의 시야는 여기로 다시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그려지는 파란색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이 바로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그려지는 파란색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이 아래에 있는 값이 최대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가장 높이 있는 값 여기 보이시죠? x가 얼마일 때입니까? x가 3일 때 최대값 바로 구하시면 돼요. 최소값은요? 보니까 보시다시피 어디에서 갖겠어요? 꼭지점에서 갖겠죠. 그러니까 꼭지점 x가 1일일 때 최소값 2를 가질 겁니다. 꼭지점을 포함했을 때는 일단 꼭지점에서 하나의 최대나 최소를 갖고요. 나머지 최대값은 x의 3을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죠. 3 빼기 1의 제곱 4 더하기 1은 얼마가 될 겁니까? 5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제한된 범위에 최대값까지 찾아보았습니다. 개념 확인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볼까요? 역시나 이 2차 함수를 먼저 그려볼게요. 이 2차 함수는요. 꼭지점이 x는 1일 때 y좌표가 2인 이런 꼭지점의 좌표가 있고요. 그 다음 모양을 보니까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겠죠. 그래서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뭐 노란색으로 잠깐 그려놓을게요.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그런데 이걸 다 볼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범위를 얼마로 줄인다고요? 마이너스 2부터 x의 범위를 마이너스 2부터 얼마까지로? 0까지로 줄일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점, 그 다음 0일 때 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이 노란색 그래프를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제한된 범위 때문에 여기만 보면 되는 문제로 바뀌었어요. 보이십니까? 이 부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로 제한된 여기 부분만 볼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낮은 값은 보다시피 이 지점이에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2 대입해보면 돼요. 마이너스 2 넣어보면요.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9겠네요. 마이너스 3의 제곱은 9에 마이너스까지 붙여서 마이너스 9에다 2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7이 지금 최소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최대값은요, 여러분? 가장 위에 있는 값은 x가 얼마일 때예요? 0일 때예요. 그러니까 x에 0을 넣으면 0 넣어봅시다. 최대값은요. 가장 위에 있는 값 x가 0일 때 값이기 때문에 0 넣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하고 2 더해서 얼마다? 1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이니까 쌤이 그래프를 일일이 그려보았지만 다음부터는 이제 그려보지 않고도 이 꼭지점의 좌표까지만 보시고 x좌표까지만 보시고 바로바로 대입해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건 다음 시간에 더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